벌써 약간 초여름이 된 것 같죠. 후덥지근하고 덥고 기운 빠지고 이럴 때 어떤 음식 생각나세요? 저희 집은 김치보다는 좀 장아찌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름이 오면 항상 빠지지 않고 채소 장아찌를 만들어 먹어요. 김치보다도 훨씬 더 새콤달콤하니 손이 더 자주 가고, 장아찌만 먹어도 맛있지만 고기를 구워 먹거나 전 같은 거 먹을 때 찍먹하는 간장 소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곁들임으로도 좋아서 노하우를 한번 전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장아찌라고 하는 반찬이 있다면 서양에서는 그게 뭘까요? 바로 피클이죠. 피클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맛이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좀 싱그러운 피클도 한번 만들어보고 한국식의 장아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준비했어요. 지난번 암꽃게로 꽃게장 만드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게는 좀 등치가 커서 부피가 좀 많지만 채소는 이게 한번 간장, 식초, 설탕 배 앞에서 끓이는데 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좀 푸짐하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이 채소 장아찌에 들어가는 거 오이 4개, 청양고추 300g, 알타리무, 지금 총각무가 되게 야들야들하게 좋아서 총각무 한 단을 사서 6개 정도 썼어요. 특이하게 샐러리가 들어가면 또 되게 예상치 못한 맛이 되는데 굉장히 향긋해서 좋아요. 샐러리도 300g. 마늘종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톡톡 씹히는 맛이 굉장히 향긋하고 좋아서 마늘종도 300g. 그리고 양파가 2개. 특이하게 연근이 들어가요. 연근은 오래 절이지 않고 그냥 가볍게 식초하고 설탕, 소금에만 절여가지고 반찬으로 먹는 일본식 절임에 많이 들어가는데 간장 장아찌에 들어가도 되게 사각거리고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 한번 이렇게 다양한 채소들을 모두 섞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물 1리터에 소금 15g, 다음에 설탕 500g. 이 장아찌는 막 간장과 식초를 넣어서 막 끓이면 온 집안의 냄새가 너무너무 진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물에다가 소금하고 설탕만 녹여서 끓인 다음에는 식초하고 간장 그냥 부어서 완성할 거예요. 물에 소금하고 설탕을 넣은 게 다 끓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보다 간장이 좀 적게, 간장 800ml, 그리고 식초도 800ml. 가만히 식혀둘게요. 한김 나가면 부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간장하고 식초하고 모든 걸 다 끓이면 정말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거든요, 집안에. 끓인 다음에 이렇게 섞어줘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덜 번거롭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장아찌류는 채소를 써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채소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밑 처리를 할 게 없는데 이 연근만 한번 데쳐내야지 여기 끈끈한 점액 전분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한번 썰어 볼게요. 근데 오늘 이 연근이 되게 못생긴 게 왔어요. 뭉크의 절규처럼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토막을 내면서 껍질을 벗겼는데, 동그라면은 한 단면으로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거나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반을 가르셔서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되게 딱딱해서 소리가 되게 아삭아삭하죠. 한 3, 4mm 정도로, 너무 두껍지 않게 썰면서도 바로바로 담궈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근을 한번 데쳐 볼게요. 물이 끓어오르면 이렇게 넣어서 2, 3분 정도 데쳐서 식초를 살짝 넣고, 색깔 변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서 사과처럼 갈변한다 그러거든요. 껍질이 완벽하게 안 벗겨진 데는 좀 까맣게 되는. 물에 헹구지 마시고 이대로 체에 받쳐서 그대로 다른 것들 써는 동안에 식혀줄게요. 원래 장아찌라는 거는 간장과 식초와 설탕으로 채소에 있는 수분기를 빼면서 보존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기를 식을 수 있도록 받쳐줄게요. 지금 양파가 완전 제철이라서 이렇게 딱 자르면은 무처럼 물기가 싹 도는데, 양파가 보면 겹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직경이 좀 다르잖아요. 바깥쪽 2개 정도는 따로 해서 사이즈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대략 엄지 반 정도 이런 사이즈로 한번. 여러 채소들이 사이즈가 일정해야 좀 예쁘기도 하고 한 입에 쏙 들어가니까 하나씩 좀 분리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지난번 꽃게장처럼 사실 장아찌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레시피가 있어요. 장아찌의 정말 기본 원칙은 물, 간장, 식초, 설탕 그 4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몬을 추가로 넣으시든 방부제 역할로 소주를 부으시든 개인의 취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항상 새로운 레시피를 접하시면은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레시피 생각보다 짰어 아니면 너무 달았어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가감해서 내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게 요리 레시피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입맛이 다 다르니까요. 원리를 생각하면서 해보면 재밌더라고요. 노영희 선생님 한식의 대가시죠. 제가 요리 클래스를 한식은 노영희 선생님 수업을 좀 들었었는데 선생님 하신 거에서 저는 마늘 쪽을 추가를 하고 제 입맛대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입맛은 정답이 없으니까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샐러리를 넣는 방법은 특유의 향이 되게 세서 양파보다는 조금 작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3등분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얘가 국물에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상상할 수 없는 향이 딱 나요. 만들어 놨다가 여름에 시댁 어른들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실 때 내놨다가 정말 히트를 쳤거든요. 잔치 음식 비슷한 음식들이 느끼한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딱 개운하게 들어가면 마늘종은요 저는 사실 이거 할 때 길게 담궈 놨다가 김밥에 넣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길이대로 하면은 길이가 좀 다르면 재밌으니까 마늘종은 한 5cm 정도. 여름에 사실 마늘종으로 뭐 볶음이든 뭐 하면은 되게 맛있는데 이렇게 초절임해서 두시면 진짜 맛있어요. 얘는 그냥 동글동글 예쁘니까 그냥 동글동글하게 잘라볼게요. 한 4-5mm 정도? 이거 없는 스시에는 그냥 무로 하셔도 돼요. 너무 이렇게 뚱뚱한 애들은 반 갈라서 그러니까 연근처럼 사실 장아찌 재료로는 그냥 쉽게 무르지 않는 채소는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총각무가 있을 시즌에는 얘가 조금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서 아마 이 중에서는 오이가 가장 쉽게 빨리 무를 거라서 오이부터 빨리 꺼내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와 이것도 해놓으면 한 달 아이 되겠는데 하얀색과 초록색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오이는 제가 소금으로 박박 씻어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돌기들은 좀 제거를 해줬는데 안쪽에 씨 쪽에 굉장히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씨를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뾰족한 티스푼, 작은 스푼으로 이렇게 긁어내주세요. 이렇게. 씨를 긁어서 편하게 하는 방법은 또 4분의 1등분 한 다음에 중간에 칼로 이렇게 오이는 씨를 빼도 수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수분 한 번씩 이렇게 걷어주시고 2.5cm 정도 양파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 청양고추를 손질할 건데요. 청양고추는 제가 팁을 드릴 텐데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장아찌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매워지는 거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 고추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한 6, 7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장아찌 물은 들어가는데 씨가 빠지거나 매운맛이 나오진 않고 그냥 스쳐가는 정도의 매운맛이 들어가면서 고추도 잘 절여지거든요. 완전히 관통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좀 은은한 매콤한 맛을 즐기실 수 있고요. 좀 즉각적으로 정말 매운맛을 원해 이러시는 분들은 썰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약간 반반 해볼게요. 통으로 절였을 때는 나중에 꺼내서 드실 때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씨와 함께 국물이 쫙 빠지면서 그렇게 먹는 것도 되게 신선하거든요. 전체 구멍을 뚫을 때는 꼭지를 한 1cm 정도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꺼낼 때 이거 잡고 자르기가 좋거든요. 한 입에 넣었을 때 너무 매우니까요. 1cm 넘지 않게 한 7, 8mm 정도 되게 처음에 볼에 담으셔서 이렇게 만져서 씨를 좀 빼가지고 넣으시면 좋아요. 씨가 너무 장아찌 국물에 돌아다니지 않게. 근데 이 장아찌 담그는 채소들은 정말 최대한 싱싱한 걸로 냉장고에 좀 들어갔던 거 말고 사서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벌써 몰랑몰랑해진 거는 전운장에 들어가서 너무 숨이 팍 죽어버리니까 오래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탱탱할 때 있어 매워. 숨 쉬었더니 눈 매워요? 네.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간장이랑 식초를 넣으면서 얘가 많이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담으시면 되거든요. 전용 장아찌 병이랑 피디님들 드리려고 작은 병. 왠지 딱딱한 거부터 좀 먼저 넣어야 될 것 같죠? 이런 거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세워서 넣으셔도 되고. 병에다가 담으셔도 좋고 김치통에다가 그냥 전부 다 넣고 밀봉하셔가지고 드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이 정도 넣었을 때 고추를 코너에다가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득그득 담아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요. 한 이틀 후부터 벌써 그냥 바로 드실 수 있는 거라서 와, 순식간에 이렇게 5병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미지근할 때 넣으셔도 되고 대신에 완벽하게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셔서 한 이틀 후부터는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병 같은 경우에 좀 오래 남게 되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간장물을 한번 끓여서 식혀서 다시 넣으시는 것까지 하시면 너무 좋고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물이 들어가면 이게 채소가 좀 떠오르는데 길이가 길고 밀폐가 되는 용기라서 뚜껑까지 꽉 차면은 괜찮아요. 공기가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꽉 채워서 그래서 이 장아찌류는 아예 공기가 안 닿게 높은 병에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묻은 야채들에서 또 간장물에 좀 복합적인 향이 또 들어가서 이 절임장물이 정말 맛있게 변하거든요. 고기 같은 거 찍먹 소스 쓰셔도 되고 이미 새콤하니까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뭐 홀그레인 머스타드 같은 거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셔도 너무 좋아요. 하나의 만능 간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름에 포간장 대용해서 쓰실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 채워놓으면 너무 든든하겠죠? 자, 얘들은 지금 아직 미지근한 상태라서 완전히 식으면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넣을 거니까 우리 또 다음 피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이 피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오이와 양파가 들어가는 이 피클은 데비스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영업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거 오이 2개예요. 얇게 썰었거든요. 한 2mm 넘지 않게 되게 얇게 슬라이스 하는 게 중요한데 양파 1개가 들어가는데 이거 1개 너무 커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오이가 주인공인데 양파는 약간의 단맛을 추가해주는 거라서 양끝 좀 잘라내고 입에 들어갔을 때 이 아린 맛이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얇게 길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 피클은 식초, 설탕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버무려서 숙성하는 정말 초간단 피클이어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이 2개, 양파 1개 최대한 얇게 해서 이렇게 좀 섞어놔 주시고 설탕이 90g 그냥 하얀 설탕 쓰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국물을 다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류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맛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막 계량해서 뭔가 음식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이 피클만큼은 계량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소금은 1테이블스푼, 식초는 125ml예요. 그리고 여기에 상상도 하지 못하실 재료가 들어가는데 딜이에요. 딜이 이 정도가 한 10g 정도거든요. 입에 걸리는 게 싫으시고 나중에 건져내고 싶으시면 향만 들어가게 너무 긴 줄기는 떼주시고 이렇게 이파리 쪽만 골라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딜 10g 되게 풍성해 보이죠? 그러니까 100g 하면 이만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허브들 어떻게 보관하는지 영상 한번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피클도 만드시고 요리에도 쓰시고 싱싱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설탕 90g, 소금 1테이블스푼, 식초 125ml. 진짜 쉽죠? 이게 다예요. 잠깐. 겉절이 하듯이 이렇게 어머 근데 색깔도 너무 예뻐.
일본에도 이렇게 절임 채소류 반찬을 찌개모노라고 해서 매실 장아찌나 우메보시 뭐 이런 것도 다 찌개모노에 들어가거든요. 절여서 오래 보관하는 모든 채소류를 말하는 건데, 찌개모노 종류 안에서도 아사즈케라는 거는 끓이는 식초물이 아니고 이렇게 소금, 설탕, 식초 이렇게 버무려서 바로 드시는 상큼한 샐러드 같은 피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또 그런 느낌도 나니까 딱 하루만 숙성시켜서 드시면 돼요. 벌써 이렇게 물이 나왔죠. 오이가 야들야들해지면서 진짜 맛있거든요. 요거 맛보고 싶으시면 데니스 오시면 됩니다. 파스타 주문하시면 피클 같이 드려요. 생각보다 장아찌가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유리병이 모자란 관계로 가벼운 밀폐 용기에 최대한 이렇게 상온에서 이 설탕, 소금 이런 애들이 잘 녹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이게 또 숙성이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꽉꽉 해서 꽉꽉 채워서 500ml 컨테이너에 딱 2통 나오네요. 오늘 이렇게 한국식 피클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채소 장아찌와 서양식 피클인데 버무려서 만드는 아주 가벼운 느낌의 오이 피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초와 설탕을 넣어서 채소에서 수분을 빼서 오랫동안 절여서 먹는 문화가 있다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간장 장아찌는 무른 채소부터 먼저 건져 드시면 좋고, 걱정되시면 간장물만 이렇게 따라내서 한번 끓여서 식혀서 넣어두시면 조금 더 오래 보존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